네, 계속해서 종목 겨루기.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메리츠증권 정영훈 과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그간의 10월 탑5 종목들 성과 현황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위는 하창환 본부장의 파마리서치가 잘 지키고 있네요. 2위 역시 하창환 본부장의 리가켄바이오, 그리고 3위는 공동으로 이건희 대표의 두 종목입니다. GI이노베이션과 KB금융이. 그리고 5위에는 정재훈 이사의 SY스틸텍 트럼프 재건과 엮이면서 지금 순위권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의 종목이 두 종목이나 있고 지금 8월과 9월 모두 상승률 1위를 차지하셨는데, 자, 10월에도 순위권에서 아주 견조한 움직임 두 종목이나 또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끝까지 갈 수 있을지 지켜봐 주세요. 자, 바로 오늘의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 안에서 종목을 겨뤄볼까요? AI발 원전 르넥사스 열리나. 네, 뭐 AI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수혜까지 맞물리면서 간밤에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가 무려 20% 가까운 급등을 보였죠. 여기에 대내적으로도 SMR 4기 건설 계획에 대한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최근에 원전주들이 호재에 반응을 하면서 들썩들썩대고 있습니다. 자, 이건희 대표님, 과연 대선 이후에도 원전주 이 투심이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일단 전력망 자체가 전력 수요 자체가 이제 많아진다는 부분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번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관련해서 이제 국내도 이제 원전 다시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는 상황이고, 뭐 미국은 이제 SMR을 이제 1956년 이후로 미국은 원전을 지은 적이 없습니다만 이제 다시 한번 시작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 미국발 SMR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큰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단순히 원전이라는 이제 좀 작은 섹터에 국한하지 마시고 전기 수요가 갑자기 급증한다는 거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추시면 종목이 조금 더 넓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원전주들에 대해서는 요즘 모멘텀, 사실 이벤트도 있고 모멘텀도 있고 같이 이제 복합적으로 올라서고 있는데, 정영훈 과장께서는 또 어떤 의견이실까요? 네, 뭐 우선 원전주는 올해 2024년에 좀 뜨겁게 시장을 좀 달구고 있는 섹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만큼 근데 또 한편으로는 변동성이 상당히 큰 그런 좀 특성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에 뭐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서 지금 특히나 이제 SMR 쪽으로 이제 투자를 계속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AI 발로 시작된 이와 더불어서 뭐 반도체라든지 또 전기차라든지 이러한 전력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하는 이러한 좀 환경, 시대적인 환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최근에 뭐 폐원전을 재가동을 한다든지 이렇게 원전이 좀 재조명을 받고 있는 시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좀 한편으로는 또 원전주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단기적인 이러한 모멘텀, 실적보다는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 부분이고, 특히나 또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SMR 같은 경우에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초기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한 2030년 정도나 돼야지 본격적으로 이제 SMR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좀 돌아가는 시점이다라고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인 시각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좀 원전주는 좀 바라보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고요. 뭐 최근에도 보시다시피 지난 7월까지만 하더라도 원전주가 올해 상반기에 가장 좀 뜨거웠던 섹터였는데, 또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 또 주가가 또 급락하는 그런 또 흐름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단기적으로 이제 미 대선을 앞두고서 모멘텀을 좀 바꾸는 있습니다만, 단기적인 컨셉으로 좀 접근하시는 것과 또 중장기 컨셉으로 이렇게 나눠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두가 이벤트에 따른 전략과 중장기적인 모멘텀에 따른 전략을 각각 달리 가져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종목으로 조금 더 특정을 해서 타이밍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원전 안에서 어떤 핵심 유망주를 꼽아주셨을까요? 겨루기 종목 확인해 볼까요? 자, 이건희 대표는 최근에 가장 탄력적이었죠. G2파워, 그리고 정영훈 과장은 전통적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들고 오셨습니다. 이건희 대표님, 뭐 G2파워, BHI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탄력이 좋았는데 G2파워는 오늘 좀 윗꼬리를 달긴 했어요. 네. 타이밍을 좀 어떻게 잡고 또 매매에 대한 팁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일단은 뭐 G2파워 같은 경우는 10,000원 근처 가면 조금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모멘텀이 더 생긴다라고 하면 10,000원을 뚫게 되면 뭐 한 15,000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지금 이제 G2파워 자체는 이제 원전 관련 테마주로 많이 엮여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대부분의 매출이 이제 수배전반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전기를 배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그 스마트 그리드 IT 솔루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수배전반이 주 매출의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전이 됐든 어떤 발전이 됐든지 간에 수배전반이 같이 동반되지 않으면 이제 전기를 분배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G2파워는 지금 원전에도 들어가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뭐 태양광이라든지 일반 발전소에도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스마트 그리드 솔루션 회사로서 지금 지능형 AI 배전반이라든지 그다음에 전동기 제어반, 그다음에 중전기 분야에서 이제 기대를 좀 하고 있고, 주 매출은 이제 이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G2파워가 최근에 탄력이 더 좋았던 이유는 지금 SMR이라든지 원전 관련된 부활이 가장 핫한 곳이 사실은 미국이죠. 전기 수요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쪽이고, 그쪽에서 지금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지금 태양광 관련된 스마트 그리드 사업부터 시작해서 사업 영역을 계속 지금 확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SMR이 이제 그 보급된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누가 진출할까 생각해 보면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정도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부수적으로 좀 작은 회사가 거의 참여할 수 있다라고 보면 G2파워 정도가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작은 회사고 여전히 뭐 ESS 사업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제 전력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모멘텀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은 올해 이제 한 뭐 흑자 전환 다시 한번 할 것 같고요. 한 30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좀 거둘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보다는 내년이 기대되는 회사다라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자리는 한 1,600억 정도 하는 이제 시총을 좀 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가벼울 수 있습니다. 근데 주가는 지금 이제 모멘텀을 최근에 거래가 터지면서 10월 22일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부분이고,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가 터진 종목들은 한번 추세를 좀 만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원전 관련된 주식들이 올라갈 때 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사실은 좀 변동성은 있지만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니까 한번 대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전주들이 갈 때 또 탄력적인 힘을 보여줄 수 있는 G2파워는 원전뿐만 아니라 ESS까지 확장성도 있고, 무엇보다 미국에 포인트를 뒀을 때 중소형주 내에서의 강한 힘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에 맞서는 뭐 대장이죠.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정혜웅 과장께는 원전주가 다른 이제 종목들을 감안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내 포트에 담으면 좋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는지도 여쭤보고 싶네요. 우선 원전주는 개인적으로 좀 핵심적으로 좀 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높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스토리를 봤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또 확정된 미래라고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최근에는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그러한 소형 모듈 원전 SMR 관련 투자라든지, 또 미국 대선을 앞두고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러한 대선 공약, 또 원전 활성화 이란 공약으로 인해서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에서는 전력 수요가 지금 부족한 상황이고, 여기에 또 지금 뭐 중동이라든지 또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원전 재차 이제 탈원전에서 재차 이제 원전을 재가동하고 또 신규 원전 건설하는 그러한 또 방향으로 지금 정책적인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원전주 같은 경우 특히나 올해보다는 또 내년 이후를 놓고 보자라고 한다면 핵심적으로 좀 가져가야 될 포트가 아닐까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포트에서 일정 부분은 좀 가져가시는 게 맞죠. 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다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포트에 뭐 큰 포트 비중을 가져가기보다는 한 1-20% 정도 내에서 포트 비중을 좀 가져가시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원전주 가운데 포트에서도 핵심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뭐 당연히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두산 에너빌리티 외에 뭐 기타 앞서 말씀해주신 뭐 G2파워를 비롯해서 뭐 BHI라든지 이러한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큰 종목들을 좀 부가적으로 좀 가져가시는 그러한 좀 전략이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뭐 대표 원자력 발전소 제작 공급 업체라고 뭐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원전의 핵심 설비의 뭐 대부분을 제작해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 지금 원자력 발전 시장 확대의 대표적인 뭐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아시다시피 뭐 올해 같은 경우에 팀코리아를 통해서 체코 원전 우선 협상 대상자에 이제 선정이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성장 동력을 좀 확보했다라는 점, 여기에 또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SMR 같은 경우에도 이미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같은 경우에는 지난 7, 8년 전부터 지금 SMR 제작을 위해 지금 준비를 해왔고요. 상당히 지금 기술력이 굉장히 좀 앞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 원전의 또 핵심 기기를 거의 뭐 일괄 생산할 수 있는 거의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네. 뭐 핵심적으로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는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두산그룹의 그런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있는데, 이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잘 마무리가 되게 되면 이러한 재무 건전성 측면에서 네. 순차입금도 한 1조 이상 좀 차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주가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주인 두산 에너빌리티를 중심으로 해서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G2파워, BH와 같은 종목들도 가져가는 전략 유효하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오늘 원전을 주제로 G2파워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종목 겨루기 함께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정영훈 과장 그리고 이건희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